치아 건강 여러분 모두 신경 쓰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충치 예방과 관련된 정보가 사실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칫솔질을 하면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고 믿지만 그건 단지 오해일 뿐입니다. 충치 예방의 핵심은 단순한 칫솔질을 넘어서 더 중요한 요소들이 숨어 있다는 점에서 충치 예방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충치 예방에 관한 오해와 올바른 관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칫솔질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치를 예방하려면 꼼꼼하게 칫솔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닦아도 충치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충치 예방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충치 예방을 위한 진짜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1. 충치 예방의 오해. 우리는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 칫솔질을 꼼꼼히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칫솔질을 해도 충치는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칫솔질이 충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칫솔질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 이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세균이 쌓일 경우 단순히 칫솔질을 한다고 해결되지 않죠. 칫솔에 고무가 붙어 있거나 홈이 깊은 경우에는 오히려 나쁜 칫솔이 될 수 있습니다. 세균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 칫솔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충치 예방을 위해서는 칫솔질뿐만 아니라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치 예방을 위해 칫솔질을 너무 자주 하거나 너무 강하게 한다면 오히려 치아와 잇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칫솔질의 질과 방법입니다. 2. 충치와 잇몸 질환의 차이. 충치와 잇몸 질환은 각각 다른 문제이므로 관리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충치는 주로 세균이 치아를 공격하는 문제로 칫솔질과 관련이 있지만 잇몸 질환은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문제입니다. 충치 예방을 위해서는 세균 조절이 중요한 반면 잇몸 질환 예방에는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잇몸 질환은 단순히 칫솔질만으로 예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인 구강 검진이 필요합니다. 특히 식후 3분 이내에 칫솔질을 하면 충치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잇몸 질환은 칫솔질만으로 예방할 수 없으므로 다른 관리법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충치와 잇몸 질환은 관리법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3. 올바른 칫솔질 방법.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에 올바른 칫솔질 습관을 길러주면 나중에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특히 좁은 치아홈을 메우는 것이 충치 예방에 중요합니다. 치아 사이에 있는 작은 홈에 음식물이 끼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충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불소가 포함된 치약을 꾸준히 사용하면 충치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불소는 치아의 표면을 강화시키고 충치 발생을 막아주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이 외에도 칫솔을 선택할 때 중요한 점은 접촉 면적입니다. 칫솔의 크기나 모양이 치아에 잘 맞는지 확인하고 미세모가 있는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세모가 치아의 작은 부분까지 깨끗하게 닦아주기 때문에 더 효과적입니다. 4. 칫솔 선택 기준. 칫솔을 선택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칫솔의 접촉 면적이 중요합니다. 너무 작은 칫솔은 효과적으로 치아를 닦기 어렵고 너무 큰 칫솔은 잇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미세모 칫솔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손잡이 형태도 안정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육각형이나 팔각형 손잡이를 선택하면 더 안정적으로 칫솔을 잡을 수 있어 더 효율적인 칫솔질을 할 수 있습니다. 치약 성분과 선택. 치약을 선택할 때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약의 거품을 보고 세정력이 높다고 믿지만 사실 소듐 라우릴 서페이트라는 성분은 피부나 입안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듐 라우릴 서페이트는 치약에서 거품을 내는 성분이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거나 자극을 줄 수 있어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약을 선택할 때는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불소 농도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불소는 치아의 강도를 높이고 충치 발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소 농도가 950ppm 이상인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불소 농도가 너무 낮으면 충치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소 농도가 적정 수준인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칫솔질 시간과 방법. 칫솔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시간과 방법입니다. 칫솔질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치아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을 제대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칫솔질은 3분 이상 걸려야 하며 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대충 닦는 것보다는 시간을 들여서 꼼꼼하게 닦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칫솔질의 방법 또한 중요합니다. 칫솔질을 할 때 치아의 표면만 닦는 것이 아니라 치아와 잇몸을 함께 닦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잇몸과 치아가 연결된 부분을 신경 써서 닦아야 충치 예방뿐만 아니라 잇몸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칫솔질은 가볍게 움직이며 강한 힘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닦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강하게 닦으면 치아에 상처를 입힐 수 있고 잇몸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치간 칫솔 사용. 치아 사이에 끼는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은 칫솔질만으로 완벽하게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간 칫솔은 치아 사이의 좁은 공간을 효과적으로 청소해 주어 충치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인 칫솔로는 치아 사이를 완벽하게 닦을 수 없으므로 치간 칫솔을 사용하여 치아 사이의 세균을 제거해야 합니다. 치간 칫솔의 크기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작은 사이즈의 치간 칫솔을 사용하면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큰 사이즈를 사용하면 치아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치간 칫솔의 적절한 사이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치과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8. 전동 칫솔 사용법. 전동 칫솔은 칫솔질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전동 칫솔은 빠르게 움직여서 치아를 더 효과적으로 닦을 수 있는데 이 점이 일반 수동 칫솔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전동 칫솔을 사용할 때 중요한 점은 힘을 주지 말고 올려만 놓기입니다. 전동 칫솔은 강한 압력 없이 부드럽게 닦을 수 있기 때문에 힘을 주면 오히려 치아와 잇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전동 칫솔을 사용할 때는 칫솔을 치아에 올려놓고 그 자체의 움직임에 맡기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전동 칫솔의 빠른 진동이 세균과 플라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동 칫솔을 사용할 때에도 칫솔질 시간은 약 3분 이상을 지켜야 하며 전체적인 구강 건강을 위해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칫솔질 후 관리. 칫솔질을 마친 후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칫솔질 후 물로 헹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헹구는 것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칫솔질 후 물로 헹구게 되면 치약에 포함된 불소가 치아에 제대로 남지 않게 되어 충치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칫솔질 후 바로 물로 헹구기보다는 치약이 치아에 잘 남도록 최대한 자연스럽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치약은 적정량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한다고 해서 더 효과적이지 않으며 치약이 과도하게 사용되면 오히려 구강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약은 약 1-2cm 정도만 사용하면 충분합니다. 치약의 접촉 시간이 중요하므로 너무 빨리 헹구지 말고 충분히 치약이 치아와 잇몸에 닿을 수 있도록 시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10. 건강한 치아 유지. 마지막으로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려면 개인의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치약과 칫솔을 사용해도 올바른 관리 습관이 없다면 치아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일상적인 구강관리 습관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려면 하루에 2번 약 3분 이상 칫솔질을 하고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병행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 외에도 음식을 먹은 후 바로 칫솔질을 하지 않고
3분 정도 기다렸다가 칫솔질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식사 직후에 칫솔질을 하면 치아의 표면이 부드러워져 칫솔질로 인한 마모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검진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구강검진을 통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아 건강은 단지 외적인 아름다움을 넘어서 전반적인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작은 노력만으로도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로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칫솔질과 치약 선택, 정기적인 관리만으로도 여러분은 건강한 치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충치 예방에 대한 오해와 진짜 올바른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충치 예방을 위한 칫솔질이 단순한 청소를 넘어서 세균과의 싸움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충치와 잇몸 질환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각각에 맞는 관리법이 필요하다는 점도 알아봤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노력과 올바른 습관입니다. 치아 건강은 하루아침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이 모여 이루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올바른 칫솔질 방법과 치아 관리법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여러분도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배운 내용들을 실천으로 옮기며 매일매일 치아 건강을 지켜나가세요. 여러분의 치아가 오랫동안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